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년에. 네.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일단 미룬 윤석열 전 총장이 민생 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일정으로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46 용사와 연평해전 참전용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고 가신 분들, 목걸이가 말을 못해. 당장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년에. 네. 네. 천안함 희생자, 또 연평해전 희생자,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 이 순고 가신 젊은 그 영명들의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제가 60평생을 살아왔지만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신 분들을 보니까 21살이네. 연평해전 전사자 묘비를 어루만지는 윤 전 총장. 오늘 이게 보훈 행보로 첫 일정을 좀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훈 행보나 특히나 또 천안함 희생자들, 또 연평해전 희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또 눈시울 붉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행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월 5일과 6월 6일에 이미 현충일 행보로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피해자 이찬호 씨와 천안함 생존 장병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여러 청년들 만났으면 좋겠는 다양한 청년들 리스트를 윤 전 총장에게 직접 만나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윤 전 총장이 딱 지목했던 게 바로 천안함 생존 잔병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전 현충원을 찾은 행보를 놓고도 사실은 여러 일부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행보와 무관하게 정말 윤 전 총장이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보훈에 대한 관심과 또 이분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등이 반영된 그런 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첫 민심 투어 행보가 대전 국립 현충원이었고 윤 전 총장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눈시를 붉힌 모습이 포착된 것도 제가 한번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해왔는가, 대우를 해왔는가. 그 문제는 정말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번 정말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우리 참사가 있었을 때 저도 안산에 가서 그 학생들을 참배하고 정말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효선 미순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국가를 지키다가 국가를 어떤 면에서 지키다가 희생했던 정말 꽃다운 나라에 희생했던 이 장병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떠한 관심을 보였는가, 또 어떤 이 장면들을 기억하려고 했던가. 저는 이런 문제는 정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말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우리 꽃다운 장병들, 우리 용사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앞장서 나가서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물음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요. 세계 최강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아프간 용사들이나 그 숨진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새벽에 공항에 나가서 그 운구 행렬을 지켜보면서 직접 하는 행렬을 보면 그게 바로 저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 현충원을 갔을 때
아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저걸 참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가서 저렇게 어루만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1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정말 진영을 뛰어넘어야 된다. 예. 서해교전 기념식 할 때 왜 민주당은 안 가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여야가 함께 다 가서 기억하고 추모하고 또 천안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장병들이 정말 나라를 지킬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행보는 정말 진영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전 현충원에서의 윤 전 총장의 메시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죠. 대전을 방문하게 될 때 꼭 여기를 참배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지향을 따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K9 이찬호 군과 천안함 전준영 회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5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오늘 꽤 결의를 다지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서는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뒤로 해서 뭐 캠프 관련 대변인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난주에 장모 1심 실형 선고도 있었는데 여러 논란을 좀 이제 뒤집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도 메시지가 가다듬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어 보이고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약간씩 좀 떨어지고 있는 듯이 보여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 아직 입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고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 왜냐하면 들어가면 혹시 중도층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보수층에서 나를 또 지지해주지 않으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 야권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를 지금 오늘 그 대전 현충원에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빨리 국민의힘에 예. 입당하는 게 맞다. 그래야 지금 그 지지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뭐랄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신 분은 국민들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사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올려버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또 그 자리에서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좌고 너무 앞뒤로 재지 말고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인으로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고요. 그 시작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홀로 그 서울시당에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예. 서울시당에 가서 그냥 일반 책임당원으로 왜 한 달에 뭐 돈 내는 거 있거든요. 1,000원, 2,000원. 예, 그렇게 해서 입당원서 쓰고 저는 오늘부터 이제 평당원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 제가 한번 반대편에 서보면 네. 윤 전 총장이 듣기에는 기승전 입당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윤 전 총장도 마치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 뭔가 윤 전 총장이 좀 숨 좀 돌릴 시간을 국민의힘에서도 줘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저는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초마다 지금 이게 나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유리한데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공격이 여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공격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해서 당이 사실 막아줘야 됩니다. 그 캠프 몇몇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빨리 입당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세 분이 일단 윤 전 총장의 보훈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는데 최 교수님도 별로 흠잡을 데 없다, 오게트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흠잡을 데 없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안보 행보를 하는 건 좋다고 보고 저는 저 같은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 저는 뭐 천안함이든 이런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제 후배들이고 동료들이고 이런데 그분들 볼 때 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들을 대우하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 선실한 사람들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건 당연히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 해야 될 문제이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야 지금 상황에서 안보 부분을 먼저 선점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호국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응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보수층을 좀 더 결집시키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보훈 행보는 어느 정도 윤 전 총장이 선점한 듯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요. 예. 윤 전 총장의 보훈 행보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부터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지 만나보겠습니다.